목종은 고려 제5대 왕인 경종과 그의 셋째 부인인 헌혜왕후 황보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이름은 왕성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목종이 2살이었을 때 부친인 경종이 26살에 이른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목종이 경종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으나 경종은 너무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가 왕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것을 걱정하여 죽기 전에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헌혜왕후의 친오빠인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니 그가 바로 고려 제6대 왕인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른 뒤 자신의 조카인 목종을 아껴서 그를 궁중에서 길렀다고 하며 990년에 그를 계령군에 봉했는데, 계령군이라는 봉호는 성종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가졌던 봉호였기 때문에 사실상 목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카를 팍팍 밀어주는 삼촌과 달리 목종의 모친인 헌혜왕후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륜을 일삼았는데, 그 상대는 김치양이라는 인물로 그는 황보씨의 외족이고 성격이 강교하고 양기가 강해 수레바퀴를 걸 수 있을 정도의 크고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양은 천추궁에 몰래 드나들었기에 그들에 대한 추잡한 소문이 들불이 번지듯 퍼져나갔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 김치양을 잡아다가 혼장을 친 후 먼 곳으로 유배 보냅니다.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목종은 후비가 있었음에도 후사를 낳지 못하고 남색을 했는데, 아마도 헌혜왕후의 불륜이 어린 목종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997년 성종이 눈을 감은 뒤 목종이 18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는 모친인 헌혜왕후의 전호를 태후로 올려 책봉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목종의 모친인 헌혜왕후가 바로 그 유명한 천추태후로 그녀가 천추태후라 칭해진 이유는 천추궁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추태후는 아들인 목종이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하며 권력에 욕심을 냈는데, 권력을 잡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짓은 자신의 불륜 상대인 김치양을 유배지에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추태후는 김치양에게 벼슬까지 내리며 총애하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복야 겸 삼사사로 승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김치양이 관리의 인사권을 장악해버려 그의 친척과 일당들이 대다수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권세를 휘두르며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아 챙깁니다. 또한 김치양은 엄청난 크기에 달하는 집을 짓고 사치스럽게 꾸민 다음 그곳에서 밤낮으로 천추태후와 함께 거리낌 없이 음탕한 소리를 하고 난잡하게 놉니다. 이처럼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계속해서 만행을 저질렀으나 목종은 힘이 없어 두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훗날 김치양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모친인 천추태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해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하니, 목종에게 있어서 모친인 천추태후는 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목종은 천추태후의 만행을 반면교사 삼아 술과 놀이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겼고,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남색까지 즐깁니다. 이때 목종의 파트너였던 남자는 유행간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생김새가 아름다워서 목종이 그를 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종도 천추태후가 김치양에게 그랬듯이 똑같이 유행간에게 벼슬을 주고 벼락 출세를 시켰으며, 교지를 내릴 때마다 반드시 유행간에게 질문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행간은 목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점차 교만해졌으며 관료들까지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부릴 정도였기에 목종을 측근해서 모시는 신하들은 목종이 아닌 유행간을 왕으로 대우할 정도로 유행간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유행간이 농간을 부리며 나라를 좀먹었기에 고려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을 보면 목종은 한국사 최초의 계왕인과 동시에 간신들이 나라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것을 두고 보기만 하는 어리석은 왕으로 보여지는데, 단면만 보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듯이 목종이 앙군의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니고, 기록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법이기에 지금부터는 목종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고 김치양이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목종은 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분명한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종은 나름대로 왕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왕이 된 지 6년 차인 1003년에는 교서를 내려 상경과 식도의 모든 관리들에게 박사와 선생 가운데 생도들을 열심히 훈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어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 내에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를 해마다 청거하라고 명하였으며 1004년에는 과거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였으니 이는 과거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보여지고 이를 통해 관리에 대한 인사권을 다시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종은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의지대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신하들을 유배 보내는 등 여러 신하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행간의 존재를 선의로 해석해보자면 목종이 김치양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앞세운 인물이 유행간이었고 그러다 보니 유행간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목종은 여러 지역의 성을 쌓거나 정비하며 수비를 강화했는데 목종의 이러한 정책 덕택에 고려는 고란의 2차 침입 때 고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006년에 흉년이 들자 목종은 근년의 가을에도 곡식이 익지 않아서 백성들이 끼니를 잊기가 어렵다. 1003년 이래로 미납한 공부를 모두 면제하여 주고 양식이 끊겨 종자곡도 남지 않은 자들에게는 창고를 열어 곡식을 지급해 진율하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려 굶주리는 백성들을 도우려 했습니다. 김치양은 평소에도 영모의 뜻을 품고 있었는데 천추태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갖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는 천추태후와 모의를 한 뒤 목종이 후사가 없기 때문에 목종의 사촌 동생인 왕순만 제거하면 자신의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왕순을 억지로 출가시켜 승려로 만들어 그가 목종의 후계자가 될 수 없도록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왕순을 암살해 후한을 없애려 했으나 왕순은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살아남습니다. 그러던 중 1009년에 이르러 목종이 연등 행사를 관람하던 도중에 갑자기 대부의 기름 창고에 불이 나서 왕의 궁전과 창고가 잿더미가 되었고 천추태후가 머무는 천추정까지 불에 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목종은 큰 충격을 받아 병이 나서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여러 중신과 장수들이 관아와 궁궐 등에서 숙직을 하며 목종을 보필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치양은 왕이 위독하다고 여겨 반란을 모의했고 여러 신하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호섭하려 합니다. 이때의 화재로 인해 목종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자마자 김치양이 반란을 획책한 것 때문에 혹자는 불을 지른 주체가 김치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KBS 사국 고려고란 전쟁에서는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짜고 버린 일로 묘사했습니다. 유충종은 재능이 없었음에도 목종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는데 그는 김치양이 자신을 뇌물로 회유하며 반란에 동참시키려 하자 이를 거절하고는 곧바로 목종에게 상서 우복야 김치양은 외람되게도 왕위를 넘보고서 사람을 시켜 선물을 뿌리며 신복들을 널리 심어놓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신을 도우라고 은밀히 요구하기에 저는 분명히 깨우쳐준 후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을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게다가 신열사에 있던 왕순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서신을 보내왔기에 목종은 김치양의 반란 모의를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목종은 최충순을 불러 유충정과 왕순의 서신을 보여줬고 이에 최충순이 형세가 급박하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목종은 나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 곧 죽게 되면 태조의 후손은 오직 대량 원군만이 남게 된다. 경은 최양과 더불어 평소 충성과 절의가 있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바로잡고 보필함으로써 사직이 다른 성씨에게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최충순은 최양을 만나 논의를 하여 신열사에 있는 왕순을 안전하게 궁궐로 데리고 오자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목종에게 알리며 왕순을 후계자로 맞이할 계획을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일찍이 목종은 궁궐에서 숙직하며 자신을 보필하던 이주정이 김치양의 신복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그를 임시로 서북면 도순검부사로 제수하여 그날 바로 궁궐에서 떠나도록 했고 서북면 도순검사로 있던 자신의 측근 강조를 궁궐로 불러들여 자신을 호위하게 합니다.
이처럼 목종은 김치향이 난을 일으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대응을 하는데, 이 때문에 앞서 발생한 화재가 김치향이 아닌 목종이 의도한 것이고 일부러 병에 걸린 척을 해 김치향의 반란을 유도하여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끌어들여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 근거로 훗날 정변을 일으킨 강조는 사람을 시켜 목종을 죽이는데 앞서 목종이 최충순에게 말한 대로 그의 몸이 병으로 위독한 상태였다면 굳이 강조가 왕을 시해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목종을 죽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목종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었던 것이, 강조는 처음에는 목종의 명을 받고 개경으로 향했으나 그 사이에 간신들이 강조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강조는 목종이 죽었다고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을 일으킨 뒤 개경으로 진격해옵니다. 그리고 강조는 나중에서야 목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물러날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목종을 폐위하고 왕순을 왕으로 옹립하려 하였으니 목종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종은 강조에 의해 궁궐에서 쫓겨나 토방사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결국 폐위되어 양국공으로 봉해집니다. 최양은 목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강조가 최양을 불러 조정의 직책을 맡기자 목종은 최양에게 근자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경계를 게을리한 탓에 변란이 일어났으니 이는 모두 내가 부덕한 탓이므로 다시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다만 바라는 바는 시골로 돌아가 늙는 것이니 경은 새 임금에게 이 뜻을 말씀 올리고 잘 보좌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는 충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목종은 가는 길에 강조에게 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강조는 한 필의 말만 주었고, 이에 목종은 민가에서 다시 말을 한 필 더 얻었어 모친인 천추태후와 함께 말을 타고 충주로 향합니다. 또한 목종은 진정한 효자였는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가 모친인 천추태후의 만행이었음에도 그는 원망은커녕 그녀가 음식을 먹고자 하면 직접 소반과 사발을 받들었고 그녀가 말을 타고자 하면 친히 말고삐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종은 모친인 천추태후를 모시며 충주에서 조용히 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강조는 목종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김광보를 보내 목종에게 독약을 주어 자살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목종이 독약을 마시기를 거부했기에 김광보는 왕을 호위하는 중금 안패 등에게 왕이 양을 거부하면 중금 군사를 시켜 죽인 후 자결한 것으로 보고하라고 강조가 명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은 모두 멸족당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안패 등은 할 수 없이 밤을 틈타 목종을 죽이고는 목종이 자살했다고 보고했고 이후 문짝으로 관을 짜 임시로 관하에 목종의 빈소를 차리니 목종은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이때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고려사절유에 따르면 목종 5년에 탐나에서 산에 구멍이 생기고 붉은 물이 5일간 계속 뿜어져 나왔으며 그 물이 모두 기왓장 같은 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시 제주도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제주도의 화산 분출을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종 10년에도 화산 활동이 있어 탐나에 상서로운 산이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났다는 소식이 들렸기에 목종이 신하를 파견해 살펴보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목종은 같은 고려사의 기록 내에서도 어떤 기록을 보면 술 마시고 사냥하는 것을 즐겨 정사를 돌보지 않는 앙군으로 묘사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흉년이 든 백성들을 걱정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곡식을 나눠주는 성군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목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매우 입체적인 모습을 지녔기에 가능한 일로 보여지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친인 천추태후의 불륜을 보아왔고 왕이 되어서도 천추태후의 섭정 아래에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술과 사냥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고, 상황이었던 만큼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줄 사람들이 절실했기에 유행간 같은 간신을 곁에 두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목종은 보통의 다른 앙군들과 달리 현실에 안주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왕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으니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이나 행동들로 인해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목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꽤 존재하는데,
혹자는 현종이 역적 강조에 의해 폐위된 목종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종이 앙군이 되어야만 했고, 따라서 현종 세력이 주도하여 목종의 기록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상 고려사 인물열전 목종편 마치겠습니다.